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5월달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으로 하락세에 돌아서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5월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울러 현재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인 2%의 3배 가까운 수준을 지적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긴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시장에는 다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으로 연결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95%까지 오르는 등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 AT&T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항공 쪽이 좀 살아나고 있고 이거는 리오프닝랑도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WTI는 103.79달러, 채권은 약세, 달러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3월달 경기 선행은 월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선행은 좋은데 제조업은 조금 주춤했어요. 뭔 소리냐? 혼조다.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것도 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향후 나올 수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자,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은 아까 발했던 이 5월달에 50pp 인상에 지지를 하는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정책 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4% 이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순간순간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약간 대리전 느낌까지도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미국에서 계속 이 전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추겨 주게 될지 아니면 빨리 끝내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 쪽의 대응이 좀 세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이제 금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앨런 재무의장이 이거는 좀 득보단 해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 대해서는 얘기 또 나오더라도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는 아예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끊기면요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럽은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켓워치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기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주택 판매 거래가 좀 많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엔에 대해서 이 가격 방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금 이제 엔화가 너무 많이 달러랑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이 흐름 자체를 꺾기는 어렵나 봅니다. 예, 엔화가 계속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악재로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 단가 경쟁 부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이 제조업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카이스트 하이브리드 전지 개발, 전기차 충전 속도를 10배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준으로 잡혀 있는 현재 현행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집밥이라고 얘기하죠. 집밥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충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전 속도의 발달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감안을 하시면서 과연 이 전고체의 속도전일지 아니면 현행 배터리의 충전 속도 증가와 인프라 확대로 인한 이 표준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될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장주가 바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저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화까지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반도체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소부장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담아볼 만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나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쪽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중저가 쪽의 부품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상황에 맞는 전략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린다라는 거. 아,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두산중공업에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파워르장이 발언한 것들이 이 두산중공업에 악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수급이랑 현재 이슈가 살아있느냐 요거겠죠. 그래서 뉴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뭐 뉴스를 좀 보자면 현재 윤 정부에서 이 폴란드 원전 수주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체코에 이어서도 이 폴란드 쪽까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이 유럽들 국가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동안은 원전의 추가 증설 부분을 기대하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뭐 원전 부품서 탈원전 재검토, 폐업 등 마음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을 원전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SMR 부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원자의 기술력은 워낙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수급을 체크를 해보자면 외국인이 삽니다. 떨어지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것도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격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매수세를 넣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수급세가 계속 이어져만 준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어렵지 않게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이 차트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한번 지지라인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지지라인들이 겹쳐 있습니다. 예, 한 따지씩 좀 따져보자면 뭐 21선, 241선, 121선, 11선 다 겹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해도 큰 걱정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1선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로 확실하게 빠지는 것만 아니라면
단기적인 반등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를 좀 놓고 보자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 어깨 머리의 그림과 위쪽부터 좀 산을 그어봤을 때 얘는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회된 숄더의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번 상승은 어디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냐 이걸 이제 꼽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단 1차적인 저항은 위에서 떨어지는 요 라인 이거를 일단 보시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를 집중해서 보되 이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 나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수렴 라인도 뚫고 위에서 자리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회된 숄더 이후에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다. 자, 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 돌파를 해준다면 이 매물 소화하는 것 보고 만약에 됐다라고 싶으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자.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준다면 3만 원 초반대 여기도 충분히 한번 찔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국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월 초 중순쯤에 말씀을 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자, 여기부터 해서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4월 16일에 섹터로에서 정리를 해서 봤던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외에도 다양한 멤버십의 종목들이 저희가 같이 공부한 다음에 쭉쭉 올라갔던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장 요즘 많이 변동성도 크고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멤버십도 있으니까 이 멤버십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